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은경입니다. 부끄러울 때도 긴장하고 당황할 때도 너무 덥거나 추워도 얼굴색이 변하죠. 하지만 그렇게 원인이 분명하고 일시적인 경우가 아니라 반복적이라면 고민이 되죠. 얼굴과 목으로도 달아오르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그만큼 피부가 붉어지는 안면 홍조가 그렇습니다. 피부가 오랜 시간 붉은 상태로 유지되는 게 홍반이라면 안면 홍조는 짧은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혈관의 문제인 걸까요? 한의학으로 알아보는 안면 홍조,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김정수의 내 마음 당신 곁으로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날이 추워서 얼굴에 홍조를 띠는 경우가 있죠. 일시적인 증상입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피부색이 아예 발갛게 변했다는 말도 하고요. 순간순간 얼굴과 목까지 달아오르면서 홍조를 띈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각기 다른 원인인 걸까요? 안면 홍조에 대한 말씀, 경희대 한방병원 황덕상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살면서 얼굴이 달아오를 때가 많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부끄러울 때도 그렇고요. 네, 안면 홍조 생각하면 물론 이제 부끄럽거나 창피할 때도 있지만 요즘같이 이제 추운 날씨에 왜 이렇게 바깥에 기온이 굉장히 추우면은 얼굴이 볼빨갛게 눈싸움하면서 얼굴 빨개지는 그런 홍조도 있죠. 네.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생리적인 그런 안면 홍조라고 해서 이렇게 기온 변화가 급격하게 있거나 체온이 올라가거나 또는 추운 데 있다가 갑자기 더운 데 가도 얼굴에 열이 나면서 얼굴이 빨개지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또는 심리적으로 뭐가 창피하거나 뭐가 긴장하거나 당하거나 해도 이렇게 안면 홍조가 좀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부끄럽고 긴장할 때는 물론이고 이 추운 날씨에 밖에 있다가 들어왔을 때도 홍조를 보이긴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렇죠. 이런 거 이제 생리적인 홍조증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네. 얼굴이나 이제 목 부위에 빨갛게 이제 홍조가 나타나고 이게 땀이 나거나 이제 혈관이 확장되는 거. 결국 이러니까 우리가 추운 데 있거나 그러다가 따뜻한 데로 오게 되면은 갑자기 이제 온도가 늘어나면서 올라가면서 이렇게 체온이 확 올라가면서 혈관들이 확장이 되면서 피가 몰리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동적으로 얼굴이 좀 붉은 그런 홍조증이 나타나는데 이럴 때에는 이제 다른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건 아니고 그 얼굴만 좀 밝아지는 그런 피부 색깔 변화만 있는 거고 네. 이럴 때는 이제 생리적인 거라서 그런 원인이 됐던 것들 상황이 바뀌거나 좀 체온이 적응이 되거나 그러면은 이 안면 홍조들이 좀 없어지거나 그런 생리적인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안면 홍조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상태에 있다면 고민될 수밖에 없는데요. 안면 홍조 이 건강의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안면 홍조에 있어서 단순히 생리적인 게 아니고 이렇게 어떤 특정한 원인이 있는 경우들은 질환들의 문제가 있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가장 흔하게 생각하시듯이 이제 폐경이 돼서 갱년기 증상이 있을 때 첫 번째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게 이렇게 안면 홍조, 여성들에 있어서 안면 홍조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대사 질환들이라고 해서 혈압이 문제가 있다든지 당뇨가 있다든지 고지혈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있을 때 이런 대사증후군이 있을 때도 이런 얼굴에 홍조 증상들이 유관하게 좀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네. 또 갑상선 기능이 이상이 있을 때도 이제 안면 홍조가 나타나는데요. 물론 이러한 전신적인 그런 질환뿐만 아니라 국소적인 그런 피부 질환, 이제 만성 충혈성 질환이라 그래서 얼굴이 모세혈관도 확장되고 또 염증이 있거나 그럴 때 이런 안면 홍조들이 좀 나타날 수 있어서 만약에 이제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지속이 돼서 좀 일상생활에 불편한 정도라고 하면은 네. 이런 다른 전신적인 질환과 또는 국소적인 질환의 원인들을 꼭 찾아보셔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얼굴뿐 아니라 목이나 가슴 쪽으로도 피부색이 변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안면 홍조로 고생하는 분들의 경우에 이게 홍조만 띠는 건가요? 아니면 열감도 있는 건가요? 네, 이 안면 홍조의 증상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홍조가 나타나는 게 우리 피가 그쪽으로 쏠린다는 게, 즉 모세혈관이 이제 확장이 되면서 피가 몰리기 때문에 국소적인 피부 온도도 약간의 상승을 하게 됩니다. 예. 결국은 이런 것은 피부의 혈류량이 증가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보이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몸에서 보면은 이제 화기가 올라온다고 저희들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몸에서는 이런 안면 홍조가 나타날 때
피부 색이 변하는 거, 온도도 좀 나타나는 것들도 있고 네. 또 심한 경우에는 어떤 이게 이게 긴장이 되거나 불편감들, 짜증이 나거나 이런 것들도 있으면서 오히려 뭐 어지럽거나 또 뭐 두통이 있거나 이런 증상들도 있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좀 뭐 우울해진다든지 또는 감정적으로 불안해진다든지 이런 감정적인 변화들까지도 네. 나타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예, 갑자기 증상을 보인다고 들었습니다. 안면 홍조의 원인 뭔가요? 뭐 기본적으로는 온도 변화가 가장 첫 번째로 볼 수도 있고요. 네. 또 두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안면 홍조가 나타나는 게 어떤 피부의 그런 모세혈관이 확장되는 것들인데 네. 이게 일종의 노화 현상으로도 나타나는 그런 주사의 범주라고도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이럴 때는 이제 그런 얼굴에 있는 모세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얼굴에 그 혈류들이 좀 늘어나면서 혈관들이 많이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뭐 갱년기 증상이나 이럴 때는 여성 호르몬의 당연히 변화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여성 호르몬의 작용이 혈관 운동성의 어떤 변화를 일으킨다고 하는데요. 결국은 이제 혈관 운동성 장애가 돼서 얼굴에 혈색도 좀 붉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심장도 좀 두근거리고 또 땀도 나면서 갑자기 추워지거나 흥분감이 동반되거나 뭐 불안해지고 맥도 좀 빈맥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또는 우리 몸 전체의 그런 열 변화들에 대해서 적응이 안 돼서 나타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국소적으로 이제 피부에 어떤 혈관염이라든지 염증 같은 것들이 생겼을 때도 이런 안면 홍조가 나타날 수 있어서 좀 다양한 그런 원인들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이제 뭐 한의학에서는 이러한 것들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신적인 그런 그 체력이나 어떤 균형들을 좀 봤는데요. 결국은 한의학에서 이제 얼굴이나 이런 열을 주관하는 것 또는 피를 주관하는 거는 이제 심장인데 이 심장은 화기에 해당되는 거, 우리 몸에서 불에 해당하는 것들이고 네. 이 불을 좀 촉촉하게 해주는 게 신의 기능, 우리 수분을 해당하는 그런 음에 해당하는 그런 기능들이 좀 조화롭지 못했을 때 음어화동이라고 해서 위로는 좀 열이 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안면 홍조가 나타나는 원인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안면 홍조로 고생하는 분들은요, 갑자기 짧은 시간 지속된다는 말도 하고요. 또 네. 식은땀과 함께 가슴 두근거림도 느낀다고 하던데 병원을 찾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세요? 네, 아무래도 지금 저희 오시는 분들이 이제 갱년기 여성분들이 안면 홍조 때문에 많이 오시기 때문에 네. 가장 이제 안면 홍조 때문에 열이 나면서 땀이 확 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이런 추운 날씨에 오히려 뭐 감기가 잘 걸린다든지 더워서 분명히 좀 땀도 나고 해서 좀 창문을 열거나 했을 때는 오히려 몸이 차가워져가지고 손발은 차지면서 감기가 걸린다는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요. 네. 또 심한 분들은 이제 얼굴이 빨가면서 오히려 이렇게 뭐 좁쌀처럼 빨갛게 불어오르면서 뭐 얼굴이 좀 따갑거나 뭐 통증이 있거나 이런 증상까지도 좀 심하게 되면 나타나시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증상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우울감도 좀 생기고 뭐 불안하거나 또는 이제 자꾸 뭐 깜빡깜빡하는 건망증이 온다든지 네. 또는 이런 것들이 이제 갱년기 증상과 같이 이제 나타나는 것들로 방문하시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갱년기, 폐경이 된 여성들에게 많이 나타나는데 근데 또 안면 홍조가 여성들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나요? 네, 뭐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들에서 뭐 보고된 거 보면은 뭐 남녀 모두에게 안면 홍조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대체적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안면 홍조 환자가 많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는데요. 물론 이제 연령별로 보면 20에서 30대에도 스트레스라든지 또는 뭐 감정이 과잉됐다든지 또는 뭐 음주가 좀 과다하게 됐다든지 또는 이제 피부 외용제나 이런 것들의 어떤 부작용이나 또는 오남용 이런 문제 또는 평소에 이제 알레르기성 피부 질환이 있다든지 이랬을 때에도 20, 30대에도 안면 홍조가 나타날 수 있고요. 네. 또 40대에서 50대는 뭐 갱년기 증상이 있다든지 또는 화병이 있다든지 또는 스트레스나 또는 이제 뭐 음주를 좀 많이 하는 그런 경우들이 주요 원인들로 보게 되는데요. 이런 것처럼 이제 남녀가 모두 나타날 수 있고 그렇게 나타났을 때는 연령별로 또는 이제 성별에 따라서 원인이 돼야 되는 체크하는 것들은 좀 다르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남성분들만 봐도 뭐 우리가 뭐 바둑 두다가 뭐 갑자기 뭐 스트레스 받으면은 뭐 짜증이 나가면 서로 싸우면 얼굴도 붉어지는 분들도 있고 또는 이제 뭐 주사라 그래서 오히려 피부 질환이 있었을 때 오히려 얼굴이 붉으면서 안면 홍조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이러한 안면 홍조가 나타나고 나이가 어느 정도 고령이 됐을 때
특정한 뭐 진단이 안 받으셨다고 해도 안면홍조가 나타났을 때에는 대사질환도 좀 확인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원인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상도 조금씩 다릅니까? 안면홍조 원인은 사실은 뭐 굉장히 다르지만 증상은 또 똑같죠. 어떻게 보면 이제 얼굴이 붉어지고 뭐 색깔 변화가 있고 또는 열감도 있거나 아니면 뭐 따끔따끔하거나 이제 그렇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같이 나타나는 증상들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죠. 뭐 생리적으로 안면홍조라고 하면은 특별한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만약에 뭐 이제 혈관염이라 이러면은 정말 좀 통증까지도 있고 뭐 따끔따끔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다른 전신적인 그런 혈압이 오른다든지 하면은 뭐 머리가 많이 아프다든지 뭐 어지럽다든지 뭐 다른 증상들 신경학적 증상들이 좀 나타날 수 있는 것처럼 안면홍조 증상은 같고 그 외에 우리 몸에서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좀 차이가 있다고 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감이라든지 뭐 대인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사회적인 위험으로 좀 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병원에 찾는 분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도 그런 의미에서 잘 살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뭐 갱년기 여성분들이 오실 때에도 안면홍조 때문에 불편한 게 우리가 뭐 사회관계를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는데 혼자서 이제 뭐 얼굴 벌겋게 돼서 뭐 더워하거나 땀을 흘리고 있으니까 화장도 지워지고 오히려 또 뭐 낮에 뭐 낮술 마신 것처럼 혼자 얼굴이 붉어져 있고 또 이게 오히려 거꾸로 당황하거나 뭔가 숨기고 있다는 오해를 받으면서 어떤 사회적인 그런 관계에서 문제 때문에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들이 있고요. 만약에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본인은 더 불안해하거나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울해하거나 그런 것들도 나타나게 되는 것들이 쭉 이어져서 그럴 때 오히려 치료를 받으러 오시기도 합니다. 그럼 안면홍조가 단순히 피부색의 변화인 걸까요? 심한 분들은요, 염증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염증까지도 이제 심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통증도 있어서 따끔거리고 정말 이제 가만히 있기가 좀 힘든 그런 통증도. 분들이 있으신데요. 결국 이제 안면홍조라고 하는 게 해부학적으로는 혈관이 이제 정상적인 것보다 좀 더 늘어나서 얼굴이 붉은 증상이 되는 바로 모세혈관 확장증으로 좀 악화되는 건데 이런 것이 이제 금방 수축을 하거나 회복이 되면 좋지만 만성적으로 되면 이제 만성 충혈성 질환으로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는 뭐 지속적으로 이제 얼굴도 붉어지는 홍반이 나타나고 염증성 구진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뭐 항생제 처방을 받는다든지 오히려 이제 적정한 그런 피부 로션 같은 거나 아니면 치료적인 그런 치료 크림들을 꼭 바르셔야지 피부 연고들을 바르셔야지 이런 증상들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이제 좀 증상들이 심하거나 오래될 때에는 혼자서 뭐 그냥 지나가시는 것보다는 꼭 전문의의 그런 피부과 전문의의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안면홍조가 심할수록 홍조의 지속 시간도 길어지고 또 그 상태도 늘 붉은 얼굴이라는 말도 하거든요. 모세혈관의 이상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안면홍조 증상 자체를 보면 이제 홍반, 얼굴이 좀 빨개지는 것도 있고 피부의 온도가 상승하거나 또는 이제 피부의 혈류량이 좀 증가하는 것들의 결과들을 보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결국 이제 모세혈관의 탄력도들이 좀 변화되고 오히려 수축하지 못하고 계속 이완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국소적으로 뭐 온도 변화에 따른 극소적인 변화인지 아니면 다른 전신적인 질환으로 인해서 생기는 중추신경계의 반응들, 뭐 호르몬 대사의 변화 라든지 뭐 내분비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또는 노화로 때문에도 이런 것들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화 과정으로도 이해하기도 하는데 결국 이게 단순히 한 가지라기보다는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오기 때문에 단순 혈관만 보는 것뿐만 아니라 전신적인 그런 원인들도 같이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근데 또 얼굴 전체가 아니라요. 코라든지 일부만 색이 빨갛게 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좀 안면홍조와는 또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됩니까? 네, 우리가 뭐 얼굴 코 부분에 빨개지면은 딱 생각나는 게 뭐 우리가 딸기코, 뭐 우리 주사비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진단명으로는 이제 주사비라기보다는 주사라고 하는 그런 병명이 있습니다. 주사라고 하는 병명이 영어가 이제 영어로 하면 이제 로세이시아라고 해서 빨간 장미라는 라틴어를 뜻한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표현할 때 코가 좀 빨갛게 좀 취해 있다, 뭐 빨개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이것이 근데 이제 물론 중앙에 코 부분 쪽으로 많이 침범을 하고 만성적인 출혈성 질환이 바로 주사로 보게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물론 코만 빨개지는 게 아니라 코뿐만 아니라 뭐 뺨이나 턱이나 이마 부위에서
비정상적으로 홍반이 있거나 또는 구진 또는 이렇게 부풀어 오르거나 뭐 결절처럼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를 다 주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이런 거는 하루 종일 지속이 돼서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는 가렵거나 뭐 따갑거나 뭐 각질 등도 동반이 되고 또 오히려 심한 경우에는 뭐 알레르기 피부염이나 지루성 피부염까지도 이제 오인이 되거나 또 이제 같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좀 일반적인 안면 홍조 우리가 얘기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봐야 되고 적극적으로 좀 염증을 좀 가라앉히는 항생제 치료를 한다든지 좀 약을 먹는다든지 또는 연고 치료를 좀 하시면서 좀 꾸준히 관리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초기 치료 시기를 놓치면 안면 홍조도 만성화됩니까? 네, 아무래도 안면 홍조라고는 이게 혈관이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것들이 돼야 되는데 계속 늘어나 있으면은 사실은 우리 몸에서 좀 계속 이완된 상태로 유지돼서 장기간으로 좀 지속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럴 때에는 이 안면 홍조가 생긴 악화시킨 요인들을 없애고 혹시 뭐 다른 피부염이라든지 또는 뭐 여드름이 심하거나 뭐는 알레르기가 있다든지 또는 뭐 아니면 과도한 어떤 피부 시술을 한다든지 연고를 바르는지 이런 것들이 안면 홍조를 관련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좀 다 제거를 하고 그리고 안면 홍조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치료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식습관에서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즐긴다거나 또 술을 즐기는 분들, 사우나를 자주 하는 분들, 그리고 심한 운동을 이어가는 경우에도 안면 홍조의 위험이 높다고 하던데 연관이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얼굴 피부에는 스트레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있지만 우리가 아무래도 맵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들 또는 뭐 조미료가 많이 들어간 음식들을 먹으면은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돼서 어쨌든 얼굴에 있는 혈관들은 더 오히려 확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감미료나 이런 것들에 또 초콜릿이나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것도 혈관을 좀 확장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이런 게 혈관을 확장한다고 하는 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술을 생각해 보면 되죠. 술이요? 우리가 술 먹으면은 피부가 혈관이 확장돼서 얼굴이 좀 붉어지는 그런 것들이 뭐 술을 먹는 사람들 누구나 그런 반응들을 보이는데 그런 게 지속적으로 됐을 때는 안면 홍조가 심해지고 또 이렇게 혈관이 확장되는 거는 온도가 이제 높은 사우나에 들어가서도 갑자기 올라가거나 특히 이제 제일 나쁜 거는 운동을 많이 하고 그리고 혈액순환이 잘 되는 상태고 또 지쳐서 피부 탄력도 떨어진 상태인데 갑자기 사우나 가가지고 오랫동안 있으면은 이 혈관 확장이 더 심해지는 거죠. 이제 이런 것처럼 어떤 피부에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요인들이 있을 때에는 안면 홍조가 굉장히 좀 많아지는데요. 이런 것들은 폐경기 여성의 안면 홍조에서도 보면은 그런 차이들의 요인들로 뭐 문화나 뭐 먹는 거나 또 체중이나 또는 환경적 스트레스 요인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안면 홍조의 횟수와 정도에 관계가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갱년기에 나타나는 안면 홍조의 경우에는요. 갱년기를 지나고 나면 홍조도 좀 사라질까요? 네, 이건 사실은 굉장히 아직 뭐 정확히 알 수는 없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일 수 있는데요. 대부분은 이제 한 6개월에서 한 2년 정도 동안 이런 어떤 갱년기 증상들이 나타나고 안면 홍조가 나타난다고도 하는데 또 그럼에도 좀 더 이제 어떤 논문에 의해서는 뭐 3분의 1 이상 여성들이 뭐 5년 이상 또 이런 안면 홍조가 지속된다는 그런 보고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건 어떤 치료를 했는지 또는 평소에 건강 관리를 잘 했는지 뭐 또는 이런 그 안면 홍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했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기간들은 짧게 지나갈 수도 있고 만약에 좀 길게 뭐 5년 이상 안면 홍조가 좀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보면 뭐 피부의 문제뿐 아니라 호르몬 변화라든지 노화, 모세혈관 또 환경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을 텐데요. 한의학에서 말하는 음허증도 있던데 이거는 뭔가요? 네, 아무래도 우리가 음허라고 하면 우리 몸에서 수분에 해당하는 음에 해당하는 게 수분일 수도 있고 우리 체액일 수도 있고 또는 우리 피로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 몸에서 기본적으로 물과 불의 그런 구성 요소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것이 수분이 부족해지면 뭐 눈도 많이 건조해지고 입도 마르고 입도 잘 싸고 어떻게 보면 피부도 자꾸 건조해지는 그런 증상들이 보이면서 뭐 체력도 약해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또는 허리도 아프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때는 우리가 이게 바로 신수와 관련된 이게 수분에 해당되는 기운들이 좀 부족해져서 음허 증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만성적으로 안면 홍조의 증상을 보이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것들
것들은 단시간에 뭐 어떤 특정을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체수분이 줄었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우리가 노심초사해서 나의 그런 화기를 태워서 수분을 말린다든지 아니면 선천적으로 좀 타고나는 수분들이 좀 적다든지 뭐 과로를 한다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꾸준히 이제 그런 몸 상태들이 좀 이제 허해지는 약해진 그런 상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음허해지면은 같이 따라오는 게 음허화동이라 그래서 화기가 위로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래쪽은 차면서 건조해지지만 얼굴 쪽으로는 위로 열이 올라가는 증상들이 만성적으로 좀 지속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홍조 외에도 다른 소화 장애라든지 여러 가지 증상들을 보인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음허 화동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소변도 조금 좀 불편해진다든지 시원하게 보지 못한다든지 또 항상 이제 체력들이 좀 약하고 기운도 떨어지고 소화도 좀 약한 그런 증상들이 볼 수 있고 무기력한 그런 증상, 우리가 체력이 떨어진 그런 것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쉽게 감기도 잘 걸리고 염증들이나 이런 것들이 잘 생기는 것들이 음허 증상의 그런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감염이라든지 전신 건강으로 인한 복합적인 증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가 뭐 대사질환이라고 하면은 어떤 호르몬 변화라고도 얘기하지만 한의학에서는 뭐 호르몬이라는 개념은 없지만 전신적인 그런 뭐 체력, 뭐 면역력 또는 뭐 이제 정력, 뭐 아니면 소화력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것들이 뭐 음허냐 양허냐 이런 증상들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전신적인 증상들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또 소변석이 진해진다거나 입안이 건조해지는 것도 안면 홍조와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물론 이제 그게 소변색이나 뭐 입안에 건조해지는 것이 검사상으로 이상이 있거나 하는 것들을 먼저 봐야 되겠지만 특별히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우리가 음허해진다고 하면은 수분이 마르기 때문에 소변색은 더 진해지고 노래지고 또는 뭐 냄새가 좀 더 심해진다든지 그리고 또 입안에 있는 그런 체액이나 이런 것들이 좀 건조해서 혀끝도 빨개지고 항상 좀 건조하고 마르고 혓바늘도 잘 생기고 되는 이런 증상들이 좀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그 원인이 다양한 만큼 치료도 원인에 따라서 좀 다르게 진행이 됩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안면홍조 자체를 이제 근본적으로 치료를 하려면은 음허를 보충해주는 자음을 시켜주는 약들을 좀 꾸준히 좀 써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요. 이제 표치라 그래서 어떤 증상들을 치료할 때는 열이 올라오는 거를 좀 청열시켜주는 열을 꺼주는 약들이 되는데 그럴 때 이제 급성기에 열이 좀 심하게 나타나고 갈증도 많고 뭐 더위도 많이 타고 또는 뭐 술을 갑자기 많이 먹은 다음에 나타난다고 할 때에는 뭐 우리가 백호탕이라고 하는데 뭐 지모나 석고처럼 이렇게 아주 차가운 약들을 써서 우리 몸에서 열을 식혀주는 쪽으로 그렇게 치료를 하는 처방들도 있습니다. 침 치료도 기본으로 합니까? 네, 침 치료도 우리가 연구에서 굉장히 뭐 그 해외 학회에서도 그런 보고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안면홍조의 침 치료나 뜸 치료를 했을 때 안면홍조에 대해서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그 족삼리나 뭐 삼음교나 내관, 신문, 소부나 이런 자리들을 4주에 걸쳐서 한 12회 정도 치료를 했더니 한 50% 이상의 빈도에서 그 빈도와 증상의 세기가 좀 감소되는 그런 연구 결과도 보인 것이 있거든요. 결국은 이제 뭐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뭐 갱년기가 됐든 아니면 이제 뭐 여성 호르몬 관련되는 그런 치료를 하는 유방암 환자들에 있어서 안면홍조가 나타날 때에도 오히려 이런 침 치료가 뭐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한두 번의 치료가 아니라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 걸까요? 아무래도 딱 한 번 맞았다고 해서 돌아오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침을 맞고 순환이 되면서 어느 이제 균형도를 좀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뭐 4주 이상 좀 치료를 꾸준히 받아보시면은 어느 순간 좀 그런 개선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일상에서 안면 홍조의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가장 원인 중에 대표적으로 다 걸리는 게 스트레스이니까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해주느냐.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지만 스트레스를 잘 풀어주는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잘 풀어주거나 아니면 피부에 주는 스트레스를 잘 방어해 주느냐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면으로 심리적인 안정을 취한다든지 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음식들 종류에 따라서는 맵거나 너무 자극적인 음식들을 좀 피하거나 또 이제 규칙적으로 먹어주는 음식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갑자기 이런 온도 변화들이 있는 뭐 너무 갑자기 추운 데를 가거나 갑자기 뜨거운 데에 뭐 오래 있거나 이런 것들도 좀 조심하셔야
하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뭐 화장품이라든지 또는 이제 안면 홍조를 좀 악화시키는 그런 약품이나 뭐 이런 것들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맵고 짜게 먹는 습관이라든지 술과 커피 같은 거 좀 피해야 되겠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맵고 짠 것들이 우리 몸에서 이제 그런 자극들을 주고 또 삼투압 현상 때문에 이제 수분 대사나 이런 것들을 좀 흐트러지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술이나 뭐 커피나 이런 것들이 뭐 카페인도 들어 있고 오히려 술은 또 혈관을 확장시켜서 얼굴에 더 안면 홍조를 더 심하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생리적인 쪽으로 안면 홍조가 없으시면은 뭐 어느 정도 드시는 거는 괜찮을 수 있지만 안면 홍조가 이제 지속적으로 나타나시는 분들은 먼저 이런 거를 좀 줄이시고 피하신 다음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안면 홍조도 있을 수 있나요? 네, 아무래도 우리가 뭐 약물에 따라서는 뭐 고혈압 치료제라든지 또는 다른 심장 치료제라든지 쓰이는 거에서도 안면 홍조가 좀 나타날 수 있다고도 보고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알코올도 뭐 일종의 약으로도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안면 홍조가 당연히 더 심해지는 분들도 있어서 네. 그렇고요. 또 우리가 연고 중에는 또 뭐 스테로이드 연고들을 또 장시간 너무 쓰면은 오히려 또 피부가 얇아져서 오히려 이제 안면 홍조처럼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요. 네. 오히려 이제 좀 어떤 약물이든 안면 홍조가 나타나면은 꼭 그 처방을 하신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서 네. 약물을 조절받거나 다른 약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안면 홍조로 불편을 겪는 분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네, 안면 홍조라고 하는 게 어떤 증상이지만 우리 몸에서 체온 조절 중추에 관련되는 것 또는 우리 몸을 다 순환하는 혈관 운동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의학에서는 이런 것을 이제 한열의 조화 또는 뭐 혈액의 조화 또는 심장과 신의 조화 이런 오장육부들의 건강 상태가 피부로 좀 드러나는 거라고 보니까 네. 단순히 국소적인 피부 관리뿐만 아니라 오장육부 건강을 잘 챙기는 것이 안면 홍조를 개선시키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안면 홍조에 대한 말씀 들었는데요. 경희대 한방병원 황덕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15B의 신인류의 사랑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최윤경 아나운서의 진행입니다. 건강책 정보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말입니다. 모임은 없던 일로 하기. 홍순철 씨도 잘 실천하고 계시죠? 예, 뭐 약속 잡혔던 거 다 취소했고요. 예, 그냥 올 연말은 정말 조용히 집에서 그렇게 보내는 걸로 결심을 했고 네. 또 실제로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동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은 제목이 마치 그 불안한 제 마음을 위로하는 것 같은데요. 책 제목이 불안한 것이 당연합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선생님 저만 불안한가요? 아니요. 의사인 저도 불안합니다. 네. 이 대화가 책에 등장하는데요. 어찌 보면 이 대화가 책이 하고 싶은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요즘 시대를 일컬어서 불안 유행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불안하고요. 그 말은 불안한 것이 병이 아닐 수 있다라는 말이죠. 네. 그렇다고 해서 이 불안한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라고 책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그것이 지나치면 정말 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한덕현 교수가 책의 저자인데요. 네. 불안은 모르는 것, 즉 무지에서 시작된다라는 말로 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불안은 모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예. 그렇습니다. 이 한덕현 교수의 이력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부모보다 아이들의 마음을 더 잘 아는 소아 청소년 정신의학 전문의라고 그래요. 네. 더불어서 경기 결과에 따라서 선수와 같이 울고 웃게 되는 스포츠 정신의학 전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로야구단 현대 유니콘스로 시작해서 LG 트윈스, 현재는 KT 위즈의 스포츠 심리 닥터를
맞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네. 야구뿐만이 아니고 뭐 축구, 농구, 골프 이 스포츠 게임 분야의 선수들에게 심리 자문과 상담을 주로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사실 스포츠 선수들에게는 특히 정신무장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자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특히 세부 전공이 스포츠 정신의학이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스포츠 선수들의 멘탈 코칭을 주로 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네. 뿐만 아니고 불안을 호소하는 수많은 사람들, 환자들을 상담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책을 통해서 불안의 정체를 밝히고 있어요. 불안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불안을 다스릴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불안, 초조, 가슴 답답한, 호흡곤란 이게 사실 마음이 단단해지고 싶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증상들이거든요. 네. 책을 통해서 저자의 진심 어린 조언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먼저 저자는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고 우리를 위로합니다. 네. 좀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한 기사에 따르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불안장애 상담 건수가 올해 상반기에 18,931건이었다고 그래요. 네. 이게 지난해에 비해서 무려 44.8% 와, 늘어난 거고요. 절반 가까이 늘어났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는 한 달 평균 1,089명이었는데 올해는 3,155명. 사실상 지금 3배 이상 3배 이상. 증가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불안장애가 비단 몇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책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불안에는 나이도 없고 성별도 없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학생 때는 생각만큼 오르지 않는 성적 때문에 불안하고요. 취업준비생 때는 취업이 안 돼서 불안하고요. 네. 성인이 되면 사회생활을 하다가 언제까지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또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집안의 대소사라든가 어떤 직장의 경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이유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고 당장 다음 달 카드값은 어떻게 갚지? 이 문제 때문에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호시탐탐 불안이 우리를 노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네요. 올해는 코로나19로 하루 24시간 우리 일상이 조심스럽고 또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불안한 요소들이 많은 게 어쩌면 당연한 요즘이죠. 그렇습니다. 이 책은요, 불안이라고 하는 게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감정 가운데 하나고 적절히 다스릴 수만 있다면 불안이라는 감정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불안감에서 비롯된 높은 자각이 긍정적인 자세 혹은 유연한 사고와 조화를 이룰 수 있다면 우리 앞에 닥친 문제를 잘 극복하고 한 걸음 더 성장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불안이라는 감정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안타깝게도 이 불안을 다스린다는 게 좀처럼 쉽지 않다는 점이죠. 네. 인간의 뇌가요, 이성보다는 본능을 따른다고 그럽니다. 본능이에요. 예. 불안한 감정이 들면 즉각적으로 공포와 관련된 두뇌 부위인 편도체를 자극하게 되고 여기에 불확실성에 대한 부정적인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급기야 최악의 상황을 마치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현실처럼 인식하게 되는 생각의 괴물로 이 불안이 돌변한다라고 책은 지적하고 있는데요. 호흡곤란, 떨림, 가슴 답답한, 두통, 어지럼증 이런 것들을 동반하는 공황장애가 바로 불안이 괴물로 변신한 사례일 수 있다는 거죠. 공황장애가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40대가 되면 이러한 증상이 유독 많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네. 그 이유는요.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안정적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40대가 되니까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는 더욱더 불안한 상황이 되기 마련이기 때문인데요. 갱년기가 찾아오면서 신체적인 변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것도 40대 때 불안이 급격히 증가하는 이유라고 그럽니다. 네.
사실 요즘 연예인이나 유명인들 중에 이 공황장애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성공에 대한 강박이나 집착이 이런 불안감을 키우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올바른 지적이신데요. 우리가 과거에는요, 인간의 평균 수명을 60세 정도로 봤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삶의 여러 가지 측면들을 기술해 왔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대부분 10년 주기로 나누어서 각 발달 시기의 성공 혹은 완성을 그 다음 인생의 시기로 넘어가는 발판으로 삼았는데요. 네. 그래서 과거에 기술한 인생의 사이클에 따르면 40세에 접어들게 되면 인생의 과제를 끝마치고 비로소 자기만의 삶의 방식을 어느 정도 정립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40세 이전까지 쌓아 올렸던 자기 것을 열심히 발휘하면 되고 네. 50대가 되면 삶을 차분히 정리하는 단계에 들어가고 60대가 되면 우리가 지천명이라고 해서 하루하루 하늘의 뜻을 기다렸잖아요. 근데 이게 과거 이야기라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은요. 예. 기대 수명이 60세에서 100세로 늘어났습니다. 세상은 10년은커녕 1, 2년 사이에도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는 거죠. 네. 또 올해 우리가 겪은 것처럼 코로나19 예기치 못한 위기가 수시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류는 100세 시대의 생물학적인 수명 연장을 위한 생명과학 기술에만 매진했을 뿐 인간의 심리 발달을 60세 기준으로 했던 것에서 조금 더 나아가지 못했다라고 최근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60세 이후의 삶을 예측하지 못했던 그 이유 때문에 더욱더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최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예. 참 불안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건지 스트레스가 불안감을 주는 건지 모르지만 상당한 연관이 또 있는 것 같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 신체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우리의 몸의 감각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건 정상적인 증상인데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더 빨리 인지하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쉬거나 여유를 찾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워낙에 바쁘게 살다 보니까 어떠한 사인, 시그널이 있는데 몸이 보내는 신호가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신호를 어쩔 수 없이 무시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자면 업무가 너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서 그것을 완수해야 되는 직장이라는 정글에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힘들어도 힘들다고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렇네요. 또는 우리의 자녀가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부모로서의 책임감, 뒷바라지를 충실히 해야 되기 때문에 정작 내가 너무너무 힘든데 그걸 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외부의 스트레스가 우리의 신체 리듬을 교란시키고 나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오롯이 느끼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더 심각하게 발생한다라고 최근 지적하고 있는 건데요. 네. 그래서 이 책은요. 불안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를 먼저 찾는 것이다 라고 제안합니다. 나를 먼저 찾는 거요. 예측하기 힘든 외부 환경에서 오는 불안감을 이겨낼 수 있으면 나를 찾고 나의 감각을 찾고 나 스스로 이러한 상황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불안은 줄어든다라고 조언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상황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면 불안은 줄어든다는 그런 얘기네요. 근데 참 매일매일이 불안한데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런 불안한 미래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사람은요. 무지, 미지에 대한 공포감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요. 일단 내가 모르는 건 나쁜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무서운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무조건 피하려고 하죠.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것은 반드시 공포와 불안을 동반한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조기 은퇴 얘기가 자주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사회의 문제로 대두된 게 벌써 수년 전인데요. 네. 과거에 정말 일손이 귀하고 일자리가 남아돌 때는 대학만 졸업하면 어디든지 골라서 갈 수 있는 시대가 있었어요. 맞아요. 이런 이야기하면 요즘 젊은 세대는 그럴 때가 화가 있었죠. 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요즘 대학 도서관에는 신입생 때부터 취직 준비하는 학생들로 빈자리를 찾기 힘들다고 그러죠. 네. 그리고 취직하면 또 어떻습니까? 안정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리고 40대가 넘어가면 내가 과연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거 아니면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네. 어떻게 해야지? 이런 불안감들이 밀려온다라는 겁니다. 불안한 미래에 대한 공포, 불안감이 밀려오는데요. 특정한 상황에서 우리가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건 네. 그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미숙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누구나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무기가 전쟁에서 이길 만큼 완벽하지 못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명상을 통해서 그리고 마음챙김을 통해서 나의 느낌과 감각을 인지하고 나 스스로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훈련을 하는 것이 네. 우리를 불안으로부터 몰아낼 수 있다라고 책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 요즘 학생들이 많이 불안해한다는 게 좀 많이 동감이 되는데 사실 그 홍순철 씨 학창 시절의 가장 큰 불안은 뭐였나요? 사실 저도 취직에 대한 불안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IMF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취업할 때 이제 IMF가 딱 그러셨군요. 닥친 그런 세대였거든요. 그때의 불안감이 저로서는 지금도 가끔씩 그때에 대한 꿈을 꿔요. 대학을 졸업할 때쯤 나는 어떻게 예. 해야 되지? 그만큼 그게 오랜 기간 동안 저에게 이제 트라우마로 자리 수 있다라는 건데 네. 사실 그거에 비해서 요즘 세대들은 더 불안감이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그것이 트라우마로 자리 잡지 않도록 매일매일 조금씩 이 불안을 다스리는 습관과 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책을 읽으면서 해봤습니다. 네. 뭐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의 불안이 또 가장 크잖아요. 지금의 맞습니다. 불안감도 지나고 나면 그저 기억으로 남을까요? 그래야 좀 위로가 될 텐데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의 기억이라고 하는 게 항상 좋은 기억보다는 나쁜 기억을 오래 간직하게 되거든요. 네. 이 불안이란 감정들을 느낄 때 그것이 기억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바로바로 해소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기억들을 가능한 많이 갖기 위해 노력들을 하고 어떠한 감정을 정말 책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일어나지도 않을 것들을 우리가 미리 앞서 고민하면서 사실은 불안한 감정과 공포가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내 일상을 하루하루 소중히 사는 것도 네. 쓸데없는 걱정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불안 유행의 시대라는 또 말씀해 주셨는데 씁쓸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쓴 불안한 것이 당연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와 함께 했는데요.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윤종신의 너의 결혼식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